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보금자리인 집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시민 행복도 높아질 텐데요. 부산시가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 입주자 모집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 9.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80% 저렴한 임대료와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덕분에 전세 사기 우려가 없다 보니 청년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은 물론 신혼부부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주거 걱정 없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2030년까지 10,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청 앞 행복주택과 같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호 이상 추가 공급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동주택 주거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최대 2년 월 40만 원 한도 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생활공간 환경 개선비도 지원합니다. 노후주택 재정비도 추진합니다.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6,000가구를 순차적으로 재정비에 나섭니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해배 이상 택지로 우리 시의 경우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 금곡 신시가지, 다대, 만덕, 모라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또 초고령 사회 대비해 중상층 이상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 평을 조성합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도시명은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근교형은 강서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등지에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힌 부산. 이번 주거 정책이 청년 유출 과속화 등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이라는 새로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설치해 현재 시험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문서를 보니 운영 비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왜 3년여 뒤면 무료화되는 광안대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걸까요?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안대교의 시험 운영 중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영상으로 인식해 후불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처럼 부과되고 일반 차량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광안대교 대연동 일원 진출입로 4곳에 약 70억 원을 들여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는 지난 2017년 흑자로 전환해 한 해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8년 5월이면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나 무료화됩니다. 불과 3년여 뒤 철거될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축 보고서입니다. 광안대교 주변 도로 사업으로 요금소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시 문제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후불 고지 비용과 미납률이 지금의 13배에 달하고 면제 차량 확인도 어려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적 한계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대교의 상하행선 각 한 곳씩 설치하면 되지만 구조 지리적 문제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거리는 한계 맥스는 70m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으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거리를 했다. 시는 전자고지를 도입해 고지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 등록 할인제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는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자가 늘자
고액 미납자를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곳인데 광안대교는 3년 후에는 무료화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료화를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현재 이 시스템이 교통정치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는 요금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스마트 톨링을 통한 통행료 징수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섭니다. 강서구와 기장 지역 노선 개편이 핵심인데요. 강서구 외곽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조정되고 에코 델타시티를 지나는 노선이 신설됩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부산 외곽 지역의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 평균 운행 거리는 21%, 평균 배차 시간은 62% 증가했고 30개 노선은 운행 시간이 200분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배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7만여 명이 생활하게 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첫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현재 마을버스 2개 노선뿐인 곳에 122번 버스 기존 노선을 폐지 후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해 하단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합니다. 또 신호산단과 명지신도시에서 서면으로 이어지는 도심 고속형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김해공항을 거쳐 강서구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 공항에서 서구와 영도구, 원도심을 잇는 노선도 신설됩니다. 녹산과 신호산단, 가덕도에는 정해진 배차 시간 없이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타바라 버스가 도입됩니다. 시는 이번 노선 개편으로 강서 지역 시내버스 평균 배차 시간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각 구군과 의회,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강서 지역 주민 설명회는 오는 25일과 27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부산시와 산하기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열흘간 열린 이번 감사에선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사무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낭비성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관광공사가 유튜브 채널을 8개월 운영하는데 1억 원을 쓰고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원석 의원은 시 건설본부가 각종 광급공사의 지원으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에선 지적되지 않았지만 저희 보도를 통해 광안대교에 설치된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부산은 현재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곳인데 광안대교는 3년 후에는 무료화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료화를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현재 이 시스템이 교통정치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장의 공약 등 시책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원석 의원은 폼피두센터 분관 유치 전략회의에 참석해 시의 시민예술문화계와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선호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성과급 미지급을 지적했고 이종환 의원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이돌봄 대기는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감기관의 감사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을 지적하는 질의에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에 지금 상급 종합병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 서울로 가는 이 마당에 그럼 부산 의료원은 누가 오느냐? 동네 사람이 온다 그죠? 동네 마트 수준이다 그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1개의 시민의제를 발표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를 많이 다뤘다는 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인데 너무 세부적이거나 너무 사소한 부분을 오래 끄는 의원님들이 몇 분 있었고, 그리고 종합감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산시,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일한 행감 자세입니다. 시의회는 조례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 뒤 다음 달 1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공단 도시로 알려진 이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인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공단 지역이라는 특성상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복합 문화공간인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9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복지시설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학장촌을 거닐면서 나중에 우리 동사무소가 되면 여기 와서 카페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여기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락날락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행정복지센터 1층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가 2만 6천여 명의 이 학장동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각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늘고 있는데요. 유학생 유치가 이제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팔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들. 리듬에 맞춰 무대 위에서 멋진 전통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무대 밖에선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신나는 네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공연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생활 동안 힘들었던 순간을 모두 날려버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컬처 드레스 입습니다. 한국도 부산에도 좋아합니다. 음식도 좋아합니다. 동명대학교가 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학생 문화 행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베트남, 네팔 등 20개 나라 전통 문화와 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도 경력 개발, 그다음에 진로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처럼 학생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런 특별 이벤트 유학생 컬처 데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재학생의 16%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늘면서 대학 측도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은 한국어 트랙을 포함해서 영어 트랙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 수에 걸맞는 교육 수준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문화공연 체험에 이어 현장 부스에서는 한국 취업을 위한 캐리어 개발 상담 등도 이어졌습니다. 대학별 해외 유학생 유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되면서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강서구 모든 학생들이 입학준비금에 더해 1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그동안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10만 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학습 지원비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입학생뿐 아니라 재학생까지 강서구 모든 학생이 학습비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율도 높고 또 아이들 키우는 젊은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학용품, 가방, 교복 그래도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어머니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서구 입학준비금과 학습지원비는 동백전을 통해 연 1회 지급됩니다. 학용품과 도서 구입, 교육활동비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고 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는 교복비가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모든 초중고등학생 2만 1,500여 명이 지원 대상이고 전액 구비로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의회는 다음 달 18일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내년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얼마 전 전국의 동물보호단체가 부산에서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적발해 개들을 구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구조된 개들이 지자체 보호센터가 아닌 사설보호소로 옮겨져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 적발된 강서구의 한 불법 개 번식장입니다. 이날 구조된 개만 약 600마리. 그런데 이들이 현재 있는 곳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사설보호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구조에 나선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들을 나눠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두 개의 단체에서 약 한 60두 정도가 지금 구조되어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라이프가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은 병원에서 지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나 강서구에서는 뭐 긴급 구조 동물에 대한 예산 이런 게 없다고 예산에 대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부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한 해 7천여 마리. 이들은 지자체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 6곳으로 보내져 관리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입양이나 반환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개들을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에게 예방접종조차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락사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자연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25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자연사 비율은 약 23%인데 반해 부산은 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부산의 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견의 사인을 조작해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유실유기 동물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서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부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6곳도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유실유기 동물의 예방접종이라든지 구준약 투여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시는 불법 개 번식장과 위탁 동물보호센터를 일제 점검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운영 방안을 구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금정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재단에 이어 부산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부산 남구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요.
설립을 앞두고 빠듯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서 적자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례 부산시가 제동을 걸었던 가칭 부산남구문화재단 설립 사업.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서 재단 설립 이후 기존 문화기관과 차별성이었고 추가 투입될 재정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부산 남구문화재단 설립은 우리 구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활 속 고품격 문화 향유와 그리고 주민 주도 문화예술 진흥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 주체와 산재해 있는 지금 현재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문화 정책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남구를 이끌 전문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남구문화재단 교회관에 따르면 공모직 문화재단을 총괄할 대표이사를 포함해 기획경영팀과 생활문화팀, 창의문화팀 등 3개 팀 20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기존 남구청이 운영해왔던 달맞이 축제와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UN 평화축제 운영 업무 등이 이관되면서 6명은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파견 형식으로 나머지 14명은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간 현재 사업과 신규 사업 등 17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요 예산과 설립 이후 손실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 남구문화원 등 산재해 있는 기존 문화기관과의 차별성과 관계 정립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큽니다. 남구는 관련 조례와 정관 제정, 임직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